여기 지금 보면 전북 부안군 행안면입니다. 근데 여기 부안군에 있는 부안읍에도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쪽으로 다. 인구가 거기 사는 그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2033명이에요. 관외 투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외 투표는 별개고요. 근데 사전 투표자가 2284명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애를 다시 낳은 건지, 나도 투표권이 없을 텐데 누구를 거기다 이주시켜서 한 것인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하나 넘겨주시면 이 그래프를 쭉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밑에 맨 밑에 거기를 보면은 맨 밑에 거기에 쭉 숫자가 나오죠. 맨 밑에 보면 거기 보면 전체 사전 투표자 수가 2854명인데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맨 밑에 2226명이 나와. 여기 보면 이게 사전 투표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렇게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2033명밖에 안 사는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 관외 투표는 별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투표한 거 빼고 그 안에서,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한 거니까 여러분, 표가 한 표만 많아도 이게 부정인 거예요. 어느 지역, 참 나 한심스러워서 109.5%가 이게 나왔다니 말이 되냔 말이에요. 자, 넘겨서 보시면 거기 그런 글 있어요. 헤아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장 실장은 실제 사전투표하는 유권자 수를 헤아리고 있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와 큰 차이가 난다. 실제 투표자 수보다도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요, 당일 투표가 한 명도 없어요. 사전투표가 다 끝나버렸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했더니 선관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2, 3% 차이에 불과해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0.72%로 이겨서 됐어요. 0.72%로 이겨서 대통령이 당선됐거든. 그런데 2, 3%라고요? 그게 대수롭지 않다고. 이게 전국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건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게 전라도 광주광역시예요. 6시에서 7시에 몇 명이 투표했냐면 73명이 투표했어요. 근데 저쪽에 몇 명이 나왔냐면 177표를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104명이 늘어난 거야, 전라도 광주에서. 여기 이제 연필로 쓴 거 보시죠? 이게 창관인이, 투표 창관인이 앉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번에도 다 했어요. 우리 중구도 내가 아까 광고했잖아요. 내가 80명을 알바비 주고 이거 다 조사했어요. 7시에서 8시에 한 사람이 71명입니다. 그러니까 도합하니까 144명이야. 근데 이쪽은 몇 명이 됐어요? 저 몇 명이에요? 크루즈 좀 시켜봐. 339명이야. 339명. 이걸 왜 세 개를 한 번에 동시에 떼고 그것만 안 떠? (8시에서부터) (9시까지는) 109명이 했어요. 이때 합표가 253명인데 516명이 된 거고, 마지막에 가서 11시부터 12시까지 체크해서 바로바로 시간대별로 보고를 해서 올라왔거든. 이게 첫날입니다. 첫날. 이게 어느 동이냐면 광주광역시 신가동이라는 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12시까지 전체가 624명을 했어요. 624명이 투표를 했어. 관내 관외까지 포함해서 624명이 투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 지금 투표했다고 게시가 됐죠? 1136명. 이건 선거 끝난 거 아니에요? 거의 2배를 쑤셔 넣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래서 표가 많이 나왔다고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이게 그 주민들이 투표하던 걸 멈추고 항의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막 왜 이게 많냐? 우리 투표한 숫자보다 왜 이게 더 많냐? 그 막 싸우는 거예요.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넘겨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라도 지역 대규모 전산 부풀리기. 오늘 전남 광양 전 지역부터 투표지 증감 및 전산 서버 공전 전자 기록 변작으로 고소장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전국에 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한심한 거는요. 여러분 하나 넘겨서 또 하나 보세요. 이 반포동에서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 넣잖아요. 투표함에다가 넣는데 위에 이 뚜껑이요 봉했잖아요. 근데 이 봉했는데 밑에하고 이거하고 그냥 열려요. 이게 무슨 비밀 투표입니까? 그리고 넘겨서 뭐냐면 이게 뭐냐면 투표를 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난 거예요. 첫날 그 둘째 날 시작할 때 새벽에 이게 발견된 거야. 투표 용지를 갈아버렸어. 투표한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우리가 투표해서 넣은 함에 있는 걸 갈아버리고 새로운 걸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통을 바꿔치기 했다 이 말이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노원구 투표지 폐쇄 미쳤냐? 투표지 파쇄하면 안 되는 거 모르냐? 진짜 니들 뒤가 없냐? 기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기표가 안 된 거라도 파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 2일차인데 벌써부터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전에 제주도에 서귀포에 갔을 때 이게 나왔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댓글이 다 나오는 겁니다. 넘겨서 보면 실시간 채팅이 나와서 이거 다 찍고 지금 노원구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게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종이에. 엄청난 게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구를 한번 볼까요? 자, 넘겨서 보세요. 중국 거 내가 안 줬나? 예. 자, 그러면 경기도 광주 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경기도 광주가 16군데입니다. 16군데를 다 이거 취합을 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부터 몇 표 이거고 사람이 딱 들어가서 개수하고 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16군데입니다. 자, 여기 6번, 7번, 9번, 12시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거를 도합을 해보니까 얼마의 표를 이들이 늘렸냐면 이 표를 이들이 투표한 것보다 6013표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누가 본 거냐면 이제 아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저께부터 시위하면서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며 시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4.19 혁명이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대통령은 딱 투표가 되면 그날부터 대통령 직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짓되게 된 사람이 무슨 짓은 안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이 중국 공산당에 있다 온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홍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홍콩보다도 베네수엘라와 같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다 경제적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못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료들을 다 하고, 우리 구도 제가 다 했지만 우리 거는 지금 내가 더 정확하게 실수함이 없기 위해서 다시 조사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도 보면 신당동도 보면, 신당동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아까도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이 서울 중구는 물론 뭐 상가 건물이 많고 또 이 명동이나 이런 데는 외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을지로동에 여기에서 그 지역에 찍는 사람은 926명을 찍었는데 관내에 있는 사람이 9,927명이 찍냐고요. 그러니까 이 관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찍어서,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요 옮기지 않아도 되거든. 사실은 제대로만 정리해주면 같은 사람들이니까. 국회의원은 지역마다 이렇게 뽑으니까 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 동남아나 어디서 선거하는데 사전선거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선거를 해가지고 간다 이거요. 가는 동안에 바꿔치기를 하잖아요. 회원동 같은 데는 관내에 사는 사람이 투표한 게 949명이거든요. 그런데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한 숫자가 6,470명이에요. 요 광희동이 요 밑에잖아요. 광희동은 거기에 사는 사람이 투표한 게 973명밖에 안 되는데 관외 투표자가 5,689명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요 아주 봉이요, 봉. 그래서 제가 80명을 알바생을 써가지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조사한 숫자보다 얼마가 숫자가 더 많냐면, 현재 내가 1차로 조사한 거 보니까 6,463표가 더 많아요. 우리가 조사한 것보다 6,463표.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런 표가 나오면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많아라고. 여러분은 이게 지금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돼?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바로잡을 때는 기독교인이 움직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왜? 교회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오늘 애국 예배 오신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렇게 기를 쓰십니까? 나라 위해서 한번 죽어볼 용기는 없어요? 물어보는 내가 죄인인가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죽은 것 같으나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한 그제서야 백성들이 이게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삶이었구나, 이걸 말씀하는 거라고요. 교회는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온통 우리가 세상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성전이 없다면, 행동하는 교인이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야. 난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해. 그럴듯하게 모이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날들어 왜 목사님 잘 나가는 사람이, 고상하게 목회를 하던 분이, 부흥회밖에 모르던 분이, 목회자들 세미나 해주던 분이 왜 그 광장에 나가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나라가 병들었는데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 나와요. 왜 기록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다 같이 생명을 얻게. 생명이 뭡니까? 행동하는 신앙이 생명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내가 보기에는 죽었어요. 화려하고 세상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라가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간직하시고요,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진짜 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은 것이냐,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자, 한번 좀 띄워보세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자, 지금 넘겨보세요. 지금 이분의 행적이 여기 다 나왔어요. 전과 사본 맞죠? 그 무슨 죄를 범했느냐? 여기 네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있다. 그래서 150만 원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했다. 벌금 150만 원. 그러니까 이 도로교통법 위반은 음주운전인데 이게 한 번 먹어서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여러 번 걸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이게 뭐냐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할 때 이게 시의회에서 부결됐을 때 시의원 3명을 폭행하고 의회 집기를 파견한 것, 파손시킨 것,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범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 뭐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뇌물 배임으로 하고 있는 거, 이걸 하나로 합쳤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사건, 이거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재판에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이제 쭉 나와요. 이렇게 쭉 제가 이거를 다 만든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대장동 사건은 뭐고, 위례동 사건은 뭐고, 백현동 사건은 뭐고, 성남 FC 사건은 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하나 또 넘겨보세요. 대장동 사건 요약. 예. 이거 요약하면 이런 거고요. 넘겨서 하나 보면 재밌는 거. 이게 대장동 사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남욱이라는 변호사가 8,700만 원 투자해서 1,000억을 벌었어요. 여러분은 1,000억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도 없어. 정영학 회계사가 천화동인 5호회죠. 5,600만 원 가지고 640억을 벌고, 천화동인 6호가 2,400만 원에서 2,400만 원 투자해서 280억을 가졌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냐? 저수지라는 거, 저수지. 이거 지금 재판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프레임을 걸어놓은 거라는 거야. 이거는요, 이분이 대통령 나오기 이전에, 이것도 성남시의 비리가 왜 걸린지 아십니까? 김문수 그분이 그 경기도지사 할 때 가보니까 경기도가 가장 비리가 많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부에다가, 감사원에다가 뭐랬냐면 가장 깐깐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감사 하나를 내려달라. 근데 그저 그래도 되겠냐? 아, 좀 내려달라. 그 사람이 가서 조사해가지고 성남의 비리를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해요. 지금 대통령이 두 사람이 지금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나온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요 하나 넘겨서 보면 이게 뭐냐면,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무죄로다가 돌려보냈잖아요. 에? 무죄라고 올려서 대법원에서 이거 아니야, 이건 문제 있어, 그리고 다시 내려보냈죠. 고등법원에서 왜 무죄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 조그만 사진 있잖아, 우편에 있는 사진. 에? 그 사진 있죠? 이걸 확대한 사진이 여러분 여기에 보여있는 그 사진이야. 그러니까 이 사진을 확대해서 조작이래. 그래서 무죄래. 이게 말이 됩니까? 사진을 크게 확대했다고 해서 무죄래. 그 다음에 위증교사 사건, 세 번째, 네 번째 대북송금 사건. 이 대북송금 사건은 국제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미국에서 안 나오면 외교도 하기 어려워요. 지도자가 되고 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어요. 근데 나는 몰랐다 그러는데, 여러분, 경기도지사로 있고 부지사가 이걸 했거든. 부지사가 모르는 걸, 도지사가 모르는 걸 부지사가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북한에 갖다 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다가, 이번에 아주 있죠, 법인카드 쓴 거를 가지고 환산해 보니까 트럭으로 과일이 2.8톤이랍니다. 2.8톤. 가지고 이번에 이준석 씨가 그 얘기 했잖아요. 코끼리 키우냐고. 사람이 먹을 양이 아니라는 거잖아. 코끼리가 먹을 양이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넘겨서 이거 참고로 보시고, 자, 이런 게 쭉 있는 걸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알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분을 봤어. 그래서 요즘에 이분은 또 파팜이라고 그래서 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거야. 이분을 보니까 행정력, 이분이 뭐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참 지금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경기지사를 2년 역임했고 국회의원 3번 했고 장관도 했는데 몇 평짜리 산다고? 24평짜리 살아요. 나보다도 가난해. 저는 교인들이 집 하나 사줘가지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분은 말이에요, 그 억울하게 나라 그 민주화 운동할 때 탄압받아서 민주화 보상금을 10억을 주게 돼 있었거든요. 가지고 웬만한 사람 다 가서 받았어요, 그게. 그런데 이 10억을 안 받은 사람이 딱 3명이에요. 누구냐면 김동일 교수 아시죠? 김동일 교수, 그 다음에 장기표 의원, 그 다음에 김문수.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국가의 혜택을 받고 국회의원도 했고 내가 이제 이렇게 이 도지사까지 한 사람이 무슨 국가의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이런 돈을 받아가겠냐. 그리고 10억을 안 받아갔어. 야,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성직자의 선을 넘었다. 그 나한테 내가 반문해 봤어요. 장 목사야, 국가가 너 그동안에 고생한 거 생각해서 보상금으로 10억을 준다고 하면 받겠니 안 받겠니 물어보길래 주여 받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직자의 삶을 넘어선 사람이야. 제가 볼 때 그래요. 그 내가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 물어봤어요. 이거 준다 그러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내가 만난 목사 가운데 안 받겠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고 그리고 많은 고문을 당하고 했던 거, 그때 고문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이분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주 대단하게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행정력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저 평택에 삼성전자 단지 만들었죠. 파주에 디스플레이 단지 만들었죠. 판교에 데크밸리 조성했죠. 광교 신도시 개발했죠. GTX 설계 다 했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분은 고사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 하나도 고발된 사람이 없어요. 이분하고 일하는 가운데서. 근데 저쪽은 시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터져 나옵니까? 그래서 이분은 파도 미담만 나온다 그래서 파파미예요, 파파미. 넘겨서 보면 이 사람의 결단력이 대단해요. 청계천 재단 보조공으로 있으면서도 이분 노동운동하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일이냐면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은 딱 잡혔을 때 술술 다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한마디도 불질 안 했대요. 끝까지 자기가 지켜야 할 건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넘겨서 비리가 없는 청렴함, 이런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건전한 인성. 인성이 참 좋아요. 제 아우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한눈 한 번 안 팔고 끝까지 드리는데 찬양을 하고 뭔데 두 손 들고 그렇게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 약한 자들 또 노동자들 편에서 일을 잘 봐주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내가 두 사람을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과연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이분은 또 체력도 건강해요. 여러분 턱걸이 못하지? 예? 이분은 턱걸이 지금 75세지요. 그런데 턱걸이를 10개씩 해요. 여러분 하나도 못 끌어올리지? 여러분 얼굴 보니까 목사님은 끌어올려요? 그러는데 나도 못 끌어올려. 네, 건강한 체력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움직이는 성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나라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여질 때 우리가 불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 후손들이 야,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참 깨끗한 나라 세웠다, 살기 좋은 나라 세워줘서 고맙다, 이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나라를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이번에 선거도 볼 때 참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당일 선거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뜻에 자유롭게 투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선거예요? 내일 모레입니다. 딴 지역에서 안 됩니다. 당일 투표는 자기 사는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예, 사전 선거는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되지만 이 당일 선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투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도장을 갖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 도장은 그 명부에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명부에다 찍으라고 하냐면 투표지 받을 때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그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지를 주잖아요. 투표지 주잖아요. 그러면 그 투표지를 그 지정된 곳에 가서 찍을 때 내 도장으로 찍으면 돼, 안 돼? 그걸로 찍으면 무효요. 여기 투표 용지를 받는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있어요. 거기 사인하거든. 그 사인하는 데다가 도장을 찍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셨죠? 거기서만 찍고 투표지 들고 들어가서 투표하는 데는 도장을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 도장 찍으면 안 돼. 그 안에 볼펜 같은 껍데기 있잖아, 사람 인자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찍어야 돼요. 이렇게 일러줘도 또 자기 도장 찍을라. 그러면 안 돼요. 꼭 들어간 투표지 받기 전에 찍는 게 도장이고, 투표지 받고 나서는 그 안에 있는 투표함 안에 있는 그거로다가 찍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모두 그걸 알고 투표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